우리나라의 주요 포털과 게임사 대부분이 중국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또 사업 제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게임사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텐센트의 투자 히스토리와 전략, 또 국내 시장에 미칠 긍정과 부정 양면을 두고 서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받을 것이 유력한 기업에 대해서 또 관련 기사를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어제도 관련 보도 내용이 나갔는데 지금 현황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코스닥 상장사 서메이지의 자회사 로얄크로우가 텐센트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한가 직행을 했었죠. 룽투코리아도 협력사 액트5가 텐센트에 인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했었고요. 텐센트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해 한국과 미국의 대형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지대한 양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텐센트가 어떤 것이고 이 제휴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텐센트는 그 중국어의 인민 메신저, 그러니까 QQ와 위챗을 만든 곳이죠. QQ는 우리나라 한국어의 PC 메신저 네이트원, 그 위챗은 카카오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메신저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와 연계해 게임 서비스를 흥행시켜서 중국 대륙을 한마디로 한 손에 장악을 했죠. 비교하자면 네이버와 카카오, NC와 넥슨이 한 기업으로 합쳐 있는 그런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넥슨, NC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시가총액이 1,000조 원에 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아무래도 이제 내수가 이렇게 받쳐주다 보니까 이런 규모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예. 특히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기업이다 보니 축적된 자본이 중국뿐 아니라 여국외로 흘러넘쳐서 세계 각지에 유입되고 있죠. 그 LOL을 만든 미국의 라이엇 게임즈,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든 핀란드의 슈퍼셀이 텐센트의 자회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텐센트 계열 자금이 간접적으로 유입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국내 기업 중에는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크래프톤 등 위력 기업들이 텐센트 투자를 이미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도 텐센트 투자에 힘입어 IPO 잭팟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텐센트와 카카오 계열사들 간의 협력 관계가 계속 귀에 들어오는데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업 협력이 이루어졌었습니까? 그 카카오톡의 첫 비즈니스 모델이 사람들이 익히 아는 것처럼 그 이모티콘 판매였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카톡의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서 게임을 입점시켜서 그 아이템을 판 수익을 개발사랑 카카오가 나누는 거였는데요. 이때가 2012년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카카오 게임 하기 모델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텐센트가 확인하자마자 바로 투자를 집행했던 거고요. 지금은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안 하는 비즈니스가 없지만 당시만 해도 서비스랑 수익 모델이 한정돼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같은 초기 전략적 투자자들의 도움이 컸고요. 그때 맺었던 인연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투자 성사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받지 않거나 협력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서비스 자체를 게임사들이 이제 텐센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국내에서 그렇게 안 통하는 네이버 정도는 제외하고는 다 텐센트 영향권에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텐센트가 카카오에 투자한 것은 우선 될성부른 유망주를 선취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메신저와 게이머의 시너지와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텐센트의 위챗,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라인이 메신저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서비스를 담는 비슷한 방향의 무한 확장을 두고 경쟁을 했죠. 아마 텐센트가 네이버 본체나 라인에도 투자하려는 시도를 틀림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나 신종호 라인 대표가 각을 세우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는 받은 것을 이해진은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양분된 전략일 수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선 해외 인터넷 기업이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해서 합작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사업권 자체를 주질 않죠. 그나마 게임은 중국 배급사를 통해서 간접 진출해서 수익을 나눠 가질 수도 있는데 포털이나 메신저 등 인터넷 서비스는 우리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죠, 사실. 이해진 창업자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라인을 통해 일본을 장악하고 대만과 동남아, 서구권으로 진출한다는 보관을 세우며 텐센트와 보다 각을 선명하게 세웠죠. 그래서 소프트뱅크, 야후 등 일본계 기업들과 협업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극명하게 성공한다면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을 막는 대륙 봉쇄령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반면 카카오는 콘텐츠 중심으로 중국 시장 진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진행했고요.
텐센트뿐 아니라 엔트그룹과 제휴하며 알리바바와도 협업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사 간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법의 차이 그리고 전략적인 어떻게 접근법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뭐 텐센트와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는 건 결과적으로 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도 파고들고 그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나 상황들은 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주 뭐 큰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렇게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한알령으로 한국 게임 중국 팔로 자체가 막혀 있으니 텐센트 해구산에 편입돼 있는 넷마블조차 핵심 신작을 아예 중국에 내질 못하고 있죠. 네. 그나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로 텐센트와 협업한 크래프톤 정도만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 시장 경제가 바탕인데 공산당이 그 위에서 통치하는 구조다 보니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죠. 그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텐센트를 통해 작년 8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출시 하루 앞두고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추가해야 된다며 출시를 연기하고 반년이 지났는데 일정 공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카카오페이는 주요 주주 엔트그룹이 중국 정부 규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받은 것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알려지자 거기 제재를 받았습니까라고 조회를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애매모호하니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한국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지 못해서 크게 낭패를 보고 있죠. 예.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개별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특수성이 더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죠. 화웨이나 틱톡, 뭐 위챗이 트럼프 행정부 체제 미국에서 받았던 푸대접, 텐센트와 크래프톤이 합작해서 만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인도에서 서비스가 아예 중단됐던 걸 감안하면 그 텐센트와 밀접한 제휴가 아시아 시장, 그 동아시아 시장을 벗어나면 리스크가 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이랄지 아니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있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뭐 동아시아 시장에서만 비즈니스를 할 거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 않다면은 바이든이 시진핑과 어떠한 구도를 만드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국 정부가 한알령을 진짜 풀어줄지 풀어주겠다라고 사실상 공언을 한 상태인데 풀어준다면 1년에 외산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쿼터를 몇 개나 부여해 줄지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분명 텐센트 이름값 탓에 IPO 등 IR적인 측면에서는 텐센트와의 제휴가 천군만마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 오래 가는 거죠. 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시너지를 구현할 수 있는 지역 대역과 범위가 분명히 한정돼 있다는 점, 리스크가 없지 않다는 점들을 우리 기업들과 그리고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다 같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